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에는 물라카 해협이 있다. 해협 폭은 가장 좁은 곳이 2.8km에 불과하고 수심도 25m로 얕다. 물라카라는 지명은 15세기 이 지역을 통치해온 이슬람 왕국의 이름이자 말레이시아 항구 도시 물라카에서 따왔다. 물라카 해협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동서교역의 최단 항로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20에서 25%, 중동 지역 원유 중 5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이곳을 지나는 선박은 연간 8만여 척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물라카 해협은 상선들을 노리는 해적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곳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동안 해적들을 소탕하고자 해군력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방 예산을 대폭 줄였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의 올해 국방 예산은 36억 달러에 불과해 싱가포르의 100억 달러, 인도네시아의 82억 달러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말레이시아는 그동안 미국과 군사협력 관계를 밀접하게 맺어왔다. 하지만 예산이 적다 보니 최근엔 미국산보다 싸고 차관 조건 등도 좋은 중국산 무기와 함정을 구매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산 연안 순시선 4척을 12억 링깃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말레이시아가 중국산 함정을 구매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산 대신 중국산 선택한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정부는 8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로 왕융 국무위원을 파견해 말레이시아 정부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무기를 판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왕 특사는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싱가포르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부 조호르주에 중국의 레이더 시스템과 사거리 280km인 신형 다연장 로켓 AR-3를 설치할 경우 50년 만기 전기 차관으로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제안했다. 조호르주는 물라카 해협을 끼고 있는 군사 요충지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국의 레이더 시스템과 AR-3를 배치할 경우 물라카 해협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감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국은 말레이시아를 자국편으로 끌어들여 물라카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고 친미 국가인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간접 견제하려는 의도다. 나집 총리는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11월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시 주석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 법무부가 비자금 세탁 의혹과 관련해 나집 총리 측근을 기소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군사협력을 맺어온 태국 정부도 10월 9일 사상 처음으로 중국산 전차 VT-4 28대를 도입했다. 태국 정부는 이 전차들을 북동부 혼킨주에 주둔하는 제3기갑사단에 배치할 예정이다. VT-4는 중국이 인민해방군의 99식 전차를 바탕으로 개발한 해외 수출용 3세대 전차다. 총 중량 52톤으로 1300마력 디젤 엔진을 탑재했으며 승무원 3명이 탑승한다. 주포로 125mm 활강포를 채택하고 원격 조작이 가능한 12.7mm 기관총과 7.6mm 동축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다. 최고 시속 75km, 작전 반경은 500km에 달한다. 태국은 앞으로 VT-4 10대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다. 미국은 2014년 쿠데타로 태국의 군부 정권이 들어서자 원조와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인정복원과 인권 개선을 압박해왔다. 이에 맞서 프라윕 찬오차 태국 총리는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중국에 무기를 도입하는 등 중국 정부와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태국 해군은 5월 중국 국영조선사 중국 선박중공 집단의 수출 자회사인 중국 선박중공국제무역공사와 유안급 잠수함인 S-26T 3척을 척당 135억 바트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태국 육군도 중국으로부터 VN-1 장갑차 34대를 사들일 계획이다. 태국과 중국은 지난해 5, 6월 육상과 해상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미국의 오랜 동맹인 필리핀은 지난해 6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산 무기 도입에 나서고 있다. 필리핀은 5월 중국산 무기를 5억 달러치 구매했다. 이에 화답하듯 중국은 M4 소총 3,000정과 탄약 300만 발을 포함해 7,300만 달러치의 무기를 필리핀에 무상 제공했다. 양국의 군사 교류도 확대되고 있다. 중국 해군 군함이 4월 필리핀 항구에 개항했으며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장교 20명을 중국에 파견해 군사훈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 심지어 친미 국가인 인도네시아도 지난해 중국산 해상 근접 방어 무기체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저렴 내세운 중국의 중고 드림인 일본,
전통적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등도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대거 도입해왔다. 중국과 미얀마 해군은 5월 사상 처음 벵골만과 인도양에서 연합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산 무기는 가격은 저렴하면서 품질은 비교적 좋아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 정책으로 미국이 동남아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분세를 중국이 파고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남아 각국 처지에서도 군사력 강화를 위해 저렴한 중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안성맞춤인 셈이다. 일본은 동남아 각국에 중고 무기와 장비를 무상 지원하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의회의 협력 아래 자위대 무기와 장비를 외국에 무상 양도할 수 없도록 한 법을 개정했다. 일본 외무성은 공적개발 원조를 통해 베트남 해양경찰과 필리핀 연안경비대에 순시선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아베 신조 총리의 지시로 일본 정부는 이미 베트남의 중고 연안 순시선 6척을 지원했다. 일본 해상보안청과 베트남 해양경비대는 6월 베트남 중부 도시 다낭 인근 해역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또 필리핀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중고 순시선 12척 가운데 2척을 이미 양도했으며 해상자위대 연습기 TC-91대도 무상 지원했다. 특히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 편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고자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말레이시아의 대형 순시선 2척과 퇴역 대상 초계기 P-3C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중국과 일본은 앞으로도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기 제공 경쟁을 치열하게 벌일 것이 분명하다. 카이 다목적 전투기 FA-50 공중급유 가능해진다. 항속거리 개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영국의 코반 미션 시스템과 손잡고 FA-50 경공격기에 공중급유 기능을 도입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카이는 최근 코반 미션 시스템과 FA-50 급유 솔루션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코반 미션 시스템은 전 세계 방역체에 2,000개 이상 급유 시스템을 납품한 공중급유 솔루션 업체다. 카이는 이번 계약으로 코반 미션 시스템으로부터 공대공 급유 프로브 솔루션을 제공받는다. 프로브 방식은 악천 후 상황에서 복수의 항공기에 동시 급유할 수 있고 소형기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외신에 따르면 코반 미션 시스템은 FA-50 전투기에 공중급유 장비와 시스템 통합 기능을 제공하고 전체 서비스를 관리, 수행하는 전담팀을 지원한다. FA-50은 카이가 고등훈련기 T-50을 다목적 전투기로 개량한 모델이다. 2014년 필리핀 국방부와 정부 간계약 방식으로 FA-50 12대를 수출했다. 지난 11월엔 캐나다 국제시험조종학교가 FA-50로 자국 조종사의 전술, 적군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카이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FA-50은 빠른 속도와 우수한 성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임에도 항속거리가 짧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연료 탱크 크기를 키우거나 공중급유 능력을 갖추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며 카이가 여러 검토 끝에 공중급유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작지만 강한 FA-50 경공격기의 위력. 올해 4월 경기 안산 항공전이 열린 경기도 안산시 서동. 우려와 같은 엔진음을 내며 검은 바탕에 노란 줄무늬를 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이 나타났다. 블랙이글은 8대의 비행기가 아슬아슬하게 교차하는 고개 비행을 여러 차례 선보였다. 푸른 하늘의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 모양에다 큐피드의 화살을 꽂는 묘기, 높이 치솟다가 분리되면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의 형상을 하얀 연막으로 수놓는 묘기 등은 관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이 블랙이글이 몰고 있는 비행기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T-52 항공기다. 이 특수비행기는 조종사 훈련을 목적으로 90년대 후반부터 개발에 착수한 T-50 고등훈련기의 아형이다. 이 훈련기가 지난 2003년 2월 19일 최초로 음속을 돌파하고 다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경공격기 FA-50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지난 17일 첫 전투기 해외 수출이란 쾌거를 이룩했다. 항공기는 종류와 임무를 막론하고 그 개발에서 탄생, 그리고 첫 비행까지 매우 복잡하고도 긴 과정을 거친다. 경공격기 FA-50의 탄생도 예외가 아니다. 디지털 기술이 완성한 T-50 훈련기.
90년대 후반에 우리 정부는 T-37, TF-5B 등의 노후화된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T-50 고등훈련기의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항공기 개발은 최초의 사용자의 요구부터 시작해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시제작, 지상시험, 개발 비행, 인증 비행 등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한다. 또 설계 단계에서 항공기의 풍동시험은 특히 중요한데 실제 비행 전의 성능 예측을 통해 기체 형상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97년부터 업계 주도로 디지털 설계 기술이 적용되면서 항동시험 등의 전반적인 기본 설계 업무를 거친 T-50 고등훈련기는 2001년 10월 마침내 CJ 1호기가 출고됐고 2년 후 초음속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운다. 이로써 고등훈련과 전술 임무훈련을 모두 할 수 있어 조종사의 훈련 기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이점을 갖추게 됐다. 초음속 비행은 소리보다 빠르게 비행하는 것으로 소리의 속도인 마하 1.0으로 날아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륙한 지 20분 만에 도착하게 된다. 초음속을 돌파한 T-50 고등훈련기의 최대 속도는 마하 1.5다. 전문가들은 항공기의 음속 비행 시공기가 가하는 힘은 초속 50m의 강풍이 부는 특급 해풍 속에서 받는 힘의 45배나 되고 음속 장벽을 돌파하는 순간에는 추가적으로 강한 공기의 저항력이 생성되고 이로 인한 충격파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충격파로 인해 항공기 날개의 표면에 공기 흐름의 교란이 생기고 공력학적으로 불안정성이 발생. 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는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T-50 고등훈련기의 경우 공기의 저항을 줄이는 형상 제작, 30만 개에 이르는 각종 부품과 전자장비의 오차 없는 작동, 초음속 기동 시 공기 압력에 견디는 기체 구조 등을 갖춤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다. 이를 위해 7,000시간 이상의 풍동시험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당시에는 세계 각지의 하늘에서 전투기들이 물고 물리는 공중전을 벌였다. 한편으론 덩치가 훨씬 큰 폭격기들이 별도로 지상에 엄청난 양의 폭탄을 투하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런데 걸프전 무렵부터 전투기의 운용에 큰 변화가 일어서 전투기의 대지공격 능력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FA-18 호넷의 경우 아예 개발 단계부터 전투기와 대지공격기의 임무가 주어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전투기는 목표물을 탐지, 식별, 공격하기 위한 장비들을 탑재하는데 콕핏에는 다기능 시현 장치가 있어 필요한 비행 및 전투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공중전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 F-15K 공격기는 이런 전투 능력에다 강력한 대지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일례로 조종사의 헬멧에 장착된 시흥기에는 추적 장치가 결합돼 조종사의 시야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미사일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방식이다. 조종사는 미사일 버튼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표적을 쳐다보기만 하면 알아서 레이더, 센서, 미사일들이 조준된다. 지난해 8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FA-50 경공격기도 비슷한 무장 조건을 갖추고 F-15K의 전술 폭격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우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20mm 기관포 등으로 공중 및 지상 모두에서